타워사슨의 김성남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아틀란틱지에 실린 미국 의사의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시달리던 인턴 시절 다만 2시간이라도 잘 수 있게 환자가 빨리 죽도록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도 극한의 피로와 스트레스 앞에서는 굴복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영미권의 많은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약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피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직장에서의 몰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한국 직장인 몰입도 조사 시 지속적으로 몰입하고 있는 직원 157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직장에서 퇴직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48%의 응답자가 27개의 선택지 중 스트레스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는데요. 그 다음인 급여는 32%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만성 피로로 시달리면서 몰입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 원인 15개를 제시하고 5개를 선택하도록 조사를 했을 때 상위 5가지 원인으로 나온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과업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낮추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에는 원래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고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스트레스, 즉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는 업무도 몰입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사무직과 생산직,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역시 조직과 구성원이 처한 상황, 스트레스의 원인과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로 과학적 방법에 의거 스트레스 현상을 연구한 한스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를 심각도에 따라 경계, 저항, 탈진의 3단계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경계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및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근육의 긴장도가 상승됩니다. 저항기에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탈진기에는 자율신경계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한번 탈진이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의 약 50%가 탈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탈진 분야의 권위자인 마이클 레이터, 크리스티나 마슬라시 박사는 탈진의 주요 원인을 6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 과부하입니다. 일의 양이 너무 많고 긴급하고 복잡한 경우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일 자체라기보다는 일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인 통제력 부족은 자신이 업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은 우울증과 심혈관계 질환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셋째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으로 2-3명이 할 일을 혼자 해야 하는 경우 또는 급여 대비 훨씬 많고 어려운 일을 하지만 상사나 조직이 이를 당연시할 때 직원들은 탈진합니다.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견뎌낼지 몰라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3개는 조직 문화 또는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와 조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업무 부여나 승진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 조직 내 갈등 해결이나 피드백,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삭막한 조직 문화도 탈진의 원인입니다. 마슬라시 박사는 이 6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탈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탈진은 단지 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일의 맥락,
회사 분위기, 상사의 관리 방식 등 조직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탈진을 직원 개인의 문제, 개인의 책임만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 직장인들의 탈진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2013년 매경 이코노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탈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고 6개 결과 문항 중 3개 이상의 긍정응답을 한 심각한 탈진 직원도 58%였습니다. 직장인의 반 이상이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 몰입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변인별로 분석을 했더니 특히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20, 30대의 탈진 수준이 제일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생각만 하면 피곤을 느낀다고 하는 질문에 20대의 74%, 30대의 64%, 50대의 38%가 긍정응답을 한 것입니다. 2013년 10월 만화 사이트 도그하우스 다이어리가 키워드 하나로 지구촌 각 나라의 특성을 정리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일중독이었습니다. 일중독은 탈진과 함께 피로 사회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최장의 근무 시간, 최고의 자살률, 낮은 생산성, 그리고 최저 수준의 행복지수라는 불명예스러운 결과의 공통분모가 바로 일중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일중독과 업무 몰입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자 여러분께도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을 보고 그것이 일중독인지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기 요인의 차이입니다. 몰입은 조직 목표나 사명처럼 내재적 동기를 따르지만 중독은 경쟁, 보상, 승진, 자기과시, 해고의 공포 등 외재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자기 조절 가능 여부입니다. 독일 신경정신과 의사 피터 베르거는 하던 일을 자기 의지로 잠시 멈추거나 미룰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일 중독자 판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셋째,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입니다. 일 중독에 빠진 직원은 일 외의 생활이 없고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손쉽게 일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미국 일 중독자 협회에서 개발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 때 일을 싸가지고 간다든지 일 때문에 가족과의 약속을 어긴다든지 밥을 먹으면서도 일에 대해 생각하는 등의 행동은 모두 일 중독의 대표적 행동 특성입니다. 탈진과 일 중독 방지 및 해소를 위해 기업들은 그럼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개인, 팀, 회사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업무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시에는 최대한 집중하며 중간에 적절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휴식은 단말기로부터 떨어져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팀 차원에서는 명확한 업무 지시 및 지원 제공, 부하 또는 동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고 업무량 모니터링 및 적절한 충원이 중요합니다. 일이 가장 적은 직원과 많은 직원의 차이가 적은 팀이 건강한 팀입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명확하고 매력적인 조직 목표를 제시하고 형평성 있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며 유연한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진이나 일 중독으로 이어지는 나쁜 스트레스는 직원들의 건강과 몰입을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가 지속적 몰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직원 스스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